미나리는 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미국 이민자 2세인 정이삭 감독의 네. 자전적인 이야기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작품입니다. 영화는 1세대 재미교포 부부인 제이콥과 모니카가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남매를 키우고 있는데요. 네. 이 아이들을 데리고 아칸소의 시골 평지로 이사를 가는 장면에서 시작합니다. 그곳에는 이제 이동식 트레일러 하우스가 이렇게 놓여져 있는데요. 네. 아내인 모니카는 잔뜩 화가 난 상태이고요. 그렇죠. 예, 병원도 학교도 없는 데다가 왜 떨어져 있는 거잖아요. 네, 말하자면 깡촌에 네. 심지어 이제 번듯한 집도 아닌 트레일러에 살아야 하기 때문이죠. 원래 아칸소가 또 미국 안에서도 좀 시골이죠. 네, 그래서 네, 반면 남편인 제이콥은 어딘가 불안해 보이는 듯 하면서도 어쩐지 당당합니다. 한인식품점에 납품할 한국식 채소를 키워서 성공한 농부가 되는 것이 제이콥의 꿈이고요. 아칸소에서 그 꿈을 이룰 수 있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상황은 뜻대로 되지 않고 부부가 밖에 나가서 일을 하는 동안 아이들을 돌봐줘야 되기 때문에 한국에서 모니카의 어머니인 순자가 옵니다. 이 할머니 캐릭터가 바로 윤여정 배우가 연기한 그 캐릭터고요. 이제부터 5가족의 동거기가 시작됩니다. 이민자들 아마 가족 중에 이민자 있는 분들은 특히 공감하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 드는데 어떤 점을 보시면서 조금 저도 주목하셨어요? 사실 삼촌들이 미국으로 이민을 가셔서 딱 이 시기에 그래서였는지 이제 하네리 씨가 연기한 모니카가 처음 화면에 등장하는 순간부터 약간 감정이 막 이렇게 움직이더라고요. 근데 80년대, 90년대에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의 한국인이 미국으로 이민을 갔죠. 그래서 이 미국 이민이라고 하는 4글자는 비단 이민자 본인들뿐만이 아니라 한국에서 이제 가족이 떠나는 걸 보고 있었던 사람들에게도 어떤 아주 익숙한 정조를 불러일으키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 영화가 한국에 머물고 있는 이들에게도 어쩐지 당사자 영화처럼 느껴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실제로 감독도 영화를 만들 때 한국 관객들을 좀 염두에 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또 한편으로 미국 이민뿐만 아니라 우리는 모두 집을 떠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죠. 그래서 익숙한 곳을 떠나서 꿈을 찾아 새로운 곳으로 이주했을 때의 어떤 막막함 이런 것이 어떤지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영화가 그런 부분들 좀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화는 사실 꿈에 대한 영화라기보다는 저한테는 실패에 대한 영화로 보이고 이 가족이 이제 아칸소에 오기 전에 여러 가지 실패를 경험했고 이미 뭔가 마지막 실패를 향해서 이사를 온 것 같은 기분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게 막 가족 영화라고 할 때 많은 분들이 막 따뜻하고 막 희망적이고 이런 영화를 떠올리실 수 있을 텐데 그런 영화는 아니고 늘 떠나고 있는 우리에 대한 어떤 영화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근데 그래도 어쨌든 이민자들이 보셨을 때 굉장히 좋았을 거라고 느껴지는 건 이민자의 삶을 그리는 디테일이 너무 좋고요. 대단하군요. 뭐 예컨대 이제 할머니 순자가 한국에서 미국으로 올 때 고춧가루랑 찐밤 이런 것들 막 챙겨와요. 없을 것 같으니까. 예, 그래서 막 잔뜩 챙겨와서 딸한테 앞에 풀어놓고 이제 한예리 씨가 그걸 막 이렇게 열어보면서 너무 좋아요. 막 울고 웃고 막 그래요. 근데 그러다 고춧가루를 딱 찍어갖고 한 입 먹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게 뭔지 너무 알겠는 거고 그런 마음을 이렇게 몸으로 표현해내는 한예리라는 배우도 정말 대단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 이민자 1세대인 남성과 여성 생각이 좀 다를 것 같다. 그렇죠. 지금 뭐 앞서도 한국식 채소를 팔겠다는 그런 꿈 어찌 보면 뭐 아메리칸 드림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품고서는 어쨌든 여기서 뭔가를 성공해보겠다라는 것이고 여성은 좀 그 입장이 다를 것 같아요. 보면 이제 이 부부가 같이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고 여기까지 왔는데 둘의 꿈이 좀 달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영화가 이 부부 간의 갈등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데요. 모니카는 계속 대도시로 가고 싶어 하고요. 제이콥은 땅이 좋은 곳에서 농사를 짓고 싶어 합니다. 근데 그러니까 제이콥 같은 경우에는 아메리칸 드림을 가지고 왔지만 변리사로 일을 하면서 계속 이제 병아리 성별감별을 해야 하는 게 너무 답답했었던 거죠. 근데 영화 속 대사 같은 것들을 미루어 좀 보았을 때 모니카는 한국에서도 서울에 살고 있었던 것 같고요. 제이콥은 이제 농촌에서 서울로 왔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땅과 함께 살아가고 싶은 농부의 심성을 가진 사람이라서 이게 이제 남자가 자신의 꿈을
추구하고 여자 가족을 돌보고 싶어하는 이런 전통적인 성역할 안에서도 갈등이 나오지만 기본적으로 약간 습성과 심성이 다른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그 두 사람이 이제 부딪히는 이야기를 보는 것도 좀 흥미있는 부분이 이런 있었습니다. 부분은 사실 좀 많지 않습니까? 뭐 우리 안에서도 흔히 찾아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네. 근데 손자에게 이 이제 윤여정 시인 순자라는 할머니가 네. 할머니 같이 안 생겼다. 네. 할머니 같지도 않다. 네네. 이런 말을 들으면서 할머니 같은 게 그럼 뭐냐라고 네. 거꾸로 물어보는. 너무 좋아요. 네. 할머니를 이런 캐릭터로 그린 이유는 뭘까요? 그 시대엔 이런 할머니가 없었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사실 이제 캐릭터 얘기를 하기 전에 꼭 네.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는 이제 정말 윤여정 배우가 그야말로 하늘이 내린 소명으로 연기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정말 천성처럼 연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극찬을 하고 있는데 그게 왜인지 영화를 보면서 너무 알 수 있었고요. 근데 여튼 왜 윤여정 캐릭터가 그럼 이제 이렇게 쿨한 할머니처럼 보일 수 있는가라고 하면 사실은 어머니 순자는 혼자서 딸 하나를 굉장히 열심히 기른 캐릭터로 묘사가 돼요. 네, 그럼 보통 한과 뭐 굉장히 이제 어렸을 때부터 딸을 혼자 키웠고 딸이 이민을 가고 난 다음에 또 혼자 살아온 사람인 거죠. 근데 사실 그때 이제 순자란 캐릭터는 한으로 그걸 승화한 사람이라기보다는 삶에 대한 여유랄까요? 여기까지는 가능하고 그 다음부터는 괜찮아. 이런 식의 어떤 여유를 품은 이제 어른으로 성장한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7살 데이빗 손자가 TV나 영화에서나 보던 할머니하고는 사실 현실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미나리라는 제목은 그 식물로 보면 환경이 어려운 곳에도 척박한 곳에서도 잘 자라는 그런 식물이잖아요. 순자가 아무데나 미나리 씨를 막 뿌렸는데 물론 아무데나 안 하지만 지혜로 땅을 찾아낸 거지만 막 잘 자라거든요. 제이콥의 농사는 계속 실패하는데 그래서 미나리가 약간 그런 생명력을 보여주는 부분이 뭔가 있기도 한 은유하는 것 게 있는 거죠. 근데 저는 그랬을 때 이 미나리를 통해서 이민자의 삶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나 이런 평가들을 되게 많이 하시기도 하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을 들으면서는 약간 제이콥을 연기한 스티브 연에 대해서 생각을 좀 했어요. 스티브 연이 이민자 2세 배우이고 사실은 이제 워킹데드를 비롯해서 이미 이제 미국의 대중문화의 주류에 편입되어 있는 사람이기도 하죠. 근데 그 사람이 2018년에 우리 한국에서 개봉했었던 이창동 감독의 버닝이라는 영화에도 출연을 했었는데 그때 한국어 연기를 좀 해요. 근데 그때 버닝과 미나리를 비교해 보면 한국어 연기가 엄청나게 늘었더라고요. 한국어가 늘은 모양이군요. 그래서 연기 연습 정말 열심히 한 것 같은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어를 네이티브로 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좀 어색한 게 있고 그래서 이게 미스캐스팅이다 아니다 이런 갑론을박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사실은 뭐 제이콥의 한국어 발음이 어떻다는 사실 이 영화에서 전혀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 2세대인 스티브 연이 1세대를 연기했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민자의 삶에 대한 은유로 볼 수도 있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정말 좋은 캐스팅이었다고 생각하는데 중요한 건 이 스티브 연이 이런 인터뷰를 했어요. 제이콥이라는 이제 캐릭터를 연기하면서 나는 2세대지만 이 영화를 통해서 아버지 세대를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거죠. 사실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기 때문에 1세대, 2세대 갈등 많거든요. 갈등이 있을 뿐만이 아니라 사람으로서 보기보다는 약간 어떤 추상적인 개념처럼 이해하고 있었다. 근데 제이콥을 연기하면서 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었던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게 뭐 단순히 한국 관객이 이민자의 삶을 이해한다거나 혹은 유럽계 아메리카인이 아시아계 아메리칸을 이해한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서로 다른 이치에 있는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게 되는 그런 영화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게 문학과 영화 이런 장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스티브 연도 되게 잘했어요. 좋더라고요. 그렇군요. 지금 그뿐 아니라 뭐 앞서 한예리 씨 연기 좋았던 게 윤여정 씨야 뭐 말해 뭐 합니까? 아역 배우들도 훌륭하고요. 그 아이들 특히 어린이 배우들까지도 또 캐스팅이 좋았다 뭐 이런 평가들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많은 영화제에서 지금 관심을 갖고 사랑을 받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수상과 관련된 얘기도 좀 해주셔야죠. 뭐 78관왕 정도까지 상을 받았다라고 하는데요. 거죠. 근데 뭐 그런 수상에 대해서 뭐 기생충의 후광을 받은 게 아니냐. 또 뭐 골든글러브에서는 왜
외국어 영화상을 줬냐. 말이 좀 있었어요. 이런 평가들이 나오는데요. 사실 저는 기생충의 호강을 받았다는 건 너무 한국인 중심의 평가라고 그러네요. 생각을 하고요. 뭐 기생충도 BTS 덕분에 상 받았다 이런 말 나오기도 했었거든요. 네, 물론 BTS와 기생충이 한국 문화에 대한 세계적 관심을 더 높인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나리의 약진을 다 설명할 수는 없겠고 미나리의 약진 또 하나의 배경은 최근 젊은 아시아계 미국인 감독들이 이끌고 있는 아시아 웨이브의 영향권 안에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뉴욕타임즈에서는 정의삭 배우를 비롯해서 6명의 아시아계 감독들의 인터뷰를 하면서 아시안 웨이브를 조명을 했었는데요. 이 기사에서 정 감독 말이 정말 인상적입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초기 아시아계 미국인들의 영화는 순수한 정체성 영화들로 우리가 우리의 얼굴을 스크린에 비추기 위한 투쟁에 가까웠다. 하지만 지금 일어나고 있는 변화는 우리가 사람으로서 우리의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미나리의 약진이라고 하는 건 한편으로는 이민의 역사 속에서 쌓아온 어떤 시간과 배경, 이것 안에 등장할 수 있었던 것 아닌가. 마지막으로 골든글로브는 저는 사실 미나리는 이상을 받건 안 받건 미나리 그 자체라고 그렇죠. 생각하는데 네. 골든글로브가 창피한 일이죠. 그러네요. 자, 오늘 또 시간상 여기까지밖에 얘기를 못하겠네요. 네. 어쨌든 미나리를 한번 좀 들여다봐야 되겠습니다. 손혜정의 문화비평, 손혜정 문화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수요일 순서 여기서 같이 인사드릴게요. 저는 내일 10시 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